월요일이니까 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지난 주말에 60K를 또 돌파하나 했더니 또 이제 삼각수렴 거의 끝단에서 지금 한 레벨 내려온 상태에서 또 횡보 중이죠.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한 레벨 또 쭉 횡보하다가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위로 튀어오를지 아마 조금 더 횡보할 가능성이 크겠죠. 일단은 삼각수렴 에서 한 단계 지금 한 레벨 내려와서 다시 이탈한 상태라서 또 요 구간에서 또 삼각수렴 또 만들어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또 더 조금 더 옆으로 긴다는 얘기겠죠. 계속 지루하게 끄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 60K가 상당히 두터운 벽으로 지금 인식이 된 상태니까 60K를 뚫으려면 혁명빔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빔으로 이런 걸로 이렇게 돌파가 돼야 되는데, 근데 막상 이제 혁명빔 나오는 줄 알고 쫓아가면 이런 걸 때 쫓아가면은 망치 두들겨 맞고 더 내려오고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혁명빔에서도 이 혁명빔의 신뢰도를 증가시키려면 이 밑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볼륨을 수반한 혁명빔이냐, 그걸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를 상승시키려면 볼륨이 수반돼야 된다.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60K를 다음에 뚫고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이 동반되면서 60K를 돌파하지 않는 한은 쉽지 않다. 이렇게 비비다가 여기서 쭉 쏴줘야 되는데 거래량을 여기가 쭉 쏟아오르면서 이런 거는 이제 페이크다.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아도 굉장한 수준 높은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늦죠. 그렇게 되면은 확인하고 들어가려면 항상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야 되고, 이제 도박하듯이 내가 먼저 포지션을 잡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확인하고 들어가면 어쨌든 일정 정도의 피를 주고 들어가야 된다. 프리미엄을 주고 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양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하락 채널 쏟아질 때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이제 막을 수 있었죠.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쭉 빠졌다 그러면은 상당히 신뢰도 높은 본지빔 이 하방으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죠.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ME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시카고 선물 거래소고 비트코인을 CME 거래소에서 이 선물 상품으로 도입한 지는 뭐 얼마 안 돼요. 2018년? 17년인가 18년인가 잘 모르겠네요. 17년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 이 CME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는 전 세계의 선물 상품들을 쥐락펴락하는 그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돈이 많이 오고 가는 거래소, 전 세계에서 선물들을 다루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계약당 3억이 넘어가는, 한 계약을 거래하려면 3억이 넘어가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 한 계약이라도 사고 팔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곧 뭐 마이크로 상품도 도입을 한다고 하긴 하지만 그 정도로 구찌가 큰 거래소예요. 정말 그 세계 상품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거물들이 거래하는 곳, 월가에서 쥐락펴락하는 거래소. 그러니까 사실상 선물 그 전체 거래 금액은 다른 뭐 바이낸스나 이런 데에서 금액이 못 따라올지 몰라도 언제든지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시카고 선물 거래소를, 이 CME 거래소를 비트코인에서도 무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선물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선물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도입될 당시에는 거래량은 진짜 쥐꼬리 같았지만
CME에서 완전히 쥐락펴락하는, 뭐 왜냐면 CME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여서. 근데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지만 시카고 선물거래소는 주말이 쉬어요. 하루에는 23시간 돌아가고, 오전에 시작해서 이제 오전 1시간 전에 딱 1시간 정비 시간만 가지고 평일에는 돌아가니까 그렇게 뭐 이제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데, 만약 이제 주말에 만약에 큰 변동성이 생겼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곤란해지는 거죠. 왜냐면 이 CME 거래소는 그때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CME 차트에서 이런 갭이 발생을 해요. 이 날짜를 건너뛰거든요. 여기 보시면 3월 26일에서 갑자기 3월 29일로 건너뛰고 주말을 쉬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주말간에 거래됐던 분이 이렇게 그 차트가 떠서 갭이 발생을 하는 거죠. 시초가가 이제 마감가하고 주말 때 마감가하고 월요일 날 시작할 때 시작가가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이제 주말간의 가격 변화가 심하면 이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갭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CME가 이제 비트코인 선물을 다룬 이후로 거의 이 갭은 항상 메꿔왔다. 생기면은 얼마 있지 않아서 주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기간 안에 항상 그 갭을 메꿔왔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CME에 대해서 좀 뭐 시간이 된다면 자세하게 설명 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뭐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현재 지금 이 비트코인이 57K잖아요. 그 전에 이제 3월 말경에 이때 3월 마지막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갭이 발생했어요. 54K하고 55K 사이에 한 1000불 정도 요 갭. 이론대로라면 여기를 한번 메꾸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54K를 한번 찍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번 주말에 한 59.5 정도에서 한 58.5, 그 정도 사이에 이제 갭이 발생했는데, 근데 살짝 이제 오전에 거래량이 있어서 갭은 살짝 메꾸기 해서 뭐 한 5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59에서 59.5 사이. 500불은 뭐 사실상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수준이라서 모르겠고, 이 1000불도 사실은 뭐 큰 갭은 아니니까 무시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지금 57K대에 있으니까 밑이랑 위랑 거의 중간쯤에 있거든요. 위를 먼저 채우느냐, 아래를 먼저 채우느냐. 안 채우고 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죠. 둘 중에 하나를 안 채우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CME 갭의 신봉론자들이 있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열에 9번은 무조건 갭을 메꾸고 갔거든요. CME 갭의 이제 신봉론자들은 갭은 무조건 메꾸고 가니까 거기에 이제 손절선이라던가 무포 포지션일 경우에는 거기를 매수 기준점으로 잡고 이제 주문을 걸어 놓는 그런. 그다음에 청산하는 가격도 거기다 걸어 놓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원래 그런 매매들을 많이 해왔고 거의 메꾸고 가요. 정말 신기하리 많지. 이제 왜 그러냐면 CME 쪽에서도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이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롱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CME만 배제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고, CME에 워낙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으로 잠깐 밀어서 잠깐이라도 요 갭을 메꾸고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CME의 영향력은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지대한 수준이고.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정말 이때까지는 뭐 열에 아홉 번이 아니라 한 100에 99번은 다 갭을 메꾸고 갔었는데, 대세 상승장 이제 20K를 뚫었을 때 이 24K 정도에서 26K까지 거의 2,000불이니까, 그 당시에 2,000불이니까 지금 2,000불하고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0불 차이거든요. 이때 주말에 갭이 발생했는데 이걸 안 메꾸고 60K를 넘어버린 거예요. 이때 20K 때에서. 정말 그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CME 신봉론자들은 다 이때 분명히 갭을 메꾸고 간다. 여기 이 가격에 24K 한 번 더 온다. 그것만 기다리다가 결국에 전호태가 되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급락할 때 조정 받을 때 이때도 24K 올 거다 하고서 여기에다 매수 주문 걸어놓고 기다렸던 분들 많고 결국에는 계속 만약에 늦게라도 따라붙지 않았다 그러면은 여기서 놓쳐버리고 24K에서 놓쳐버리고 62K까지 이제 손가락만 빠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절대적인 건 없다. 투자 시장에서 열에 9번 맞았다고 해서 나머지 한 번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절대라는 건 없기 때문에 절대를 신봉하지 말고 무리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10번에 9번 맞아서 9번 벌다가 한 번 삐끗하면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니까 절대를 너무 절대 믿지 마시라는 거 그 말씀 드리려고